안녕하십니까, 홈노댄스입니다. 자, 오늘은 다가구 다세대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현장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는 동작구 상도동에 위치한 33평형 다세대 빌라 현장이에요. 4인 가족 구성으로 다세대 빌라에서 느낄 수 있는 어떤 기능적인 한계, 수납력, 단열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축빌라 특성상 구조가 좀 효율적이지 못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 홈노댄스가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리고 빌라를 인테리어하면서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인지 제가 한번 오늘 살펴볼까 합니다. 자, 그럼 가보시죠. 자, 먼저 구조를 보면 아파트 형식에서 많이 보던 투베이 형식에서 변형된 평면이 보입니다. 조금 다른 점은 현관에서 들어올 때 공용부가 보이는 게 전면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현관의 측면 쪽으로 한 면 꺾어서 동선을 꺾어서 들어와야 된다는 점이 좀 특이점이에요. 자, 그럼 먼저 챙겨볼 포인트의 첫 번째가 수납입니다. 아까 4인 가족 구성원이라고 했죠. 현관부터 보면은 저도 신발을 구두, 운동화, 아웃도어 같은 신발을 모두 합치면은 최소 10켤레가 넘을 텐데 4인 가족 구성원의 현관장이 한 개면은 아무래도 너무 부족하겠죠. 그래서 현관의 왼쪽 측면으로 벽체를 하나 더 생성해 드렸습니다. 그 사이로 추가로 현관장을 넣어서 부족한 신발을 넣을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더 연출을 도와드려 봤어요. 현관에 우리가 가끔 눈에 걸리는 장비가 하나 있는데 바로 분전함입니다. 이 분전함도 공간을 하나로 통일하기 위해서 저희가 페이크 도어를 달아서 필요할 때만 사용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드렸어요. 이런 부분들은 참 좋죠. 주방도 볼까요? 기존 주방은 역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기역자 형태의 기본 주방인데 냉장고가 식탁 쪽면에 붙어 있어서 이 동선도 굉장히 애매하고 수납 또한 전혀 활용이 안 되는 형태였습니다. 전면에 주방 창호가 두 개가 나 있는데 왼쪽 오른쪽 왜 이렇게 두 개나 만들 필요가 있는지 저도 참 의문입니다. 먼저 이 의미 없는 창호 하나를 전면 쪽을 막고 냉장고 자체를 전면으로 놓아서 면을 전부 다 정리를 시켜 드려 봤고요. 우측의 창은 채광과 환기 두 가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창 자체를 교체해 드렸습니다. 자, 그럼 주방 자체에서 다이닝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 고민을 해보았는데, 고민 끝에 개수대와 가열대를 아일랜드 수납장 앞쪽으로 가지고 와서 정렬을 시켜드려 보았어요. 이렇게 하니까 수납력도 굉장히 올려드렸고 면도 정리되어서 한눈에 봤었을 때 레이아웃 자체가 참 편안하고 정렬돼 보이죠. 이렇게 할 수 있는 디자인은 아일랜드가 맞붙여 있는 이 측면 쪽의 길이가 최소 3.5m 이상은 되어야 이런 디자인을 시도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꼭 3.5m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납의 이 하이라이트 부분은 바로 안방, 마스터룸 공간입니다. 이 보통 투베이 안방 레이아웃에서 전면에 수납장을 놓는 구성이 가장 많죠. 전면에 수납장을 놓고 이 베드룸을 반대면에 맞붙고 문을 열었을 때 베드룸의 측면이 보이는 레이아웃이 가장 많은 형태인데, 이걸 저희는 비틀어서 한번 구상을 해보았어요. 공간을 들어갈 때 이 복도 역할을 하는 수납의 형태로 한번 자극을 주고, 이 걸어 들어가서 측면으로 꺾었을 때 이 측면으로 들어오는 베드룸의 형식으로 다시 한번 자극점을 주어 보았습니다. 이 하나의 변을 수납장으로 채우는 이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도 여러분들 어떤가요? 너무 좋지 않나요? 수납과 프라이빗한 마스터룸의 느낌까지 연출해 드려서 이 고객분이 원하셨던 니즈를 적극적으로 저희가 맞춰 드려 보았습니다. 수납은 이렇게 각각의 요소에서 저희가 풀어 드렸고, 다세대 공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죠. 바로 단열입니다. 자, 거실부터 한번 볼게요. 해가 들어오는 모습이 정말 따뜻하고 좋죠. 거실은 조금 더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확장을 하였습니다. 이 다세대도 확장을 할 때 꼼꼼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제가 얘기했던 단열 부분이에요. 이 외벽의 두께가 200mm, 즉 20cm가 보통의 이제 벽체의 두께입니다. 그리고 확장을 하게 되면 이 위쪽에 이제 창호를 이중창호로 시공을 하게 되는데, 이 이중창의 틀 두께가 바로 최소 26cm 이상이에요. 그럼 아까 외벽의 두께가 20cm고 창호가 26cm이니까 이 남는 부분이 6cm 이상이 되게 됩니다. 이 바로 밑부분을 창을 걸고 남는 부분에 이 단열재를 저희가 시공을 하게 되는데요. 이 문제는 바닥도 확장을 하게 되면 난방관을 까는데 이 전면 창호의 단열 부분하고 코너 부위가 문제가 생겨서 결로가 생길 확률이 큽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열교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저희는 내단열 방식을 쓸 때 이 전면 쪽의 창호 밑부분의 단열재를 바닥까지 내려서 열교 현상이 나지 않도록 꼼꼼하게 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확장을 할 때 바닥에 난방관만 보시지 마시고 이 전면의 단열재의 시공 방식을 보셔서
시켜서 단열재가 바닥까지 들어와서 열교 현상이 나지 않도록 시공했는지 이런 부분도 꼼꼼히 챙겨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거실에는 실링팬을 시공해드렸는데 실링팬의 기능은 다들 아시다시피 이 공간의 대류를 움직여서 여름에는 에어컨의 냉각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으로 아시죠? 이게 동일하게 겨울철에도 적용이 됩니다. 이 따뜻한 공기는 바닥에 가라앉게 되는데 이거를 실링팬이 순환시켜서 국부적으로 이 저온되는 부분이 얹도록 이 대류를 휘저어 주거든요. 공조 측면에서 기능성으로는 실링팬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디자인은 취향의 영역이니까 여러분들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발코니 확장을 하게 되면 전면의 변이 훨씬 길어지겠죠. 그런 장변을 활용한 바닥재로 저희가 와이드 강마루로 시공을 했습니다. 기존 형식의 강마루보다 폭이 다소 넓은 19cm짜리 190mm 광폭 강마루를 사용해서 바닥의 패턴이 이 장변과 같이 함께 움직이는 연장감을 주어서 시각적으로 조금 더 넓어 보이는 효과를 저희가 연출하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이번 현장은 33평형 다세대 빌라 현장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앞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다세대 현장은 수납, 레이아웃, 단열 이 세 가지 기능적인 불편한 요소들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줬던 프로젝트입니다. 특히 이런 다세대 빌라인 경우 단열에 관련해서는 제가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하지가 않는데요. 이번 현장의 경우에도 이 외벽이 드라이비트 현장이 되어 있어서 실내 내단열을 기존 계획보다 무려 2배 이상이나 신경을 썼던 정말 꼼꼼하게 시공을 해드렸던 현장입니다. 그러면서도 실내 공간이 협소하게 느껴지지 않도록 슬라이딩 도어나 주방의 구조 변경 등을 실질적으로 공간 활용성 증대는 물론 시각적으로 방폭마루, 필름 등의 자재를 사용해서 고급스러우면서도 넓어 보일 수 있도록 저희가 꼼꼼하게 한번 신경을 써보았어요. 여러분들 인테리어 계획하신다면은 아파트, 빌라, 다세대, 주상복합 등 인테리어를 할 공간에 진행할 건물의 특성을 알고 진행하면은 꼼꼼하게 놓치지 않고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움드릴 테니까 많은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할게요. 홈드댄스의 한채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